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이날은 1950년 6.25 사변이 발발을 하고서 우리 국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이렇게 밀려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백마다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면서 인천으로 상륙을 해서 서울로 진격을 한 다음에 서울을 수복하죠. 그게 9월 28일입니다. 50년. 그다음에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38개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죠.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될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그 기존에 그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인유적으로 나누어졌던 38선이 이제 또 다시 이제 깨진 거죠. 맨 처음에 북한에 의해서 깨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한에 의해서 깨진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6.25 사변의 성격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어, 물론 이제 방어를 하면서 유엔군이 들어왔지만은 미군이 이제 주도를 하면서 38선을 이제 이렇게 뚫고 이제 올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전쟁의 어떤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미군이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미군이 아니더라도 이제 국군이 이제 이승만 그 대통령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북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군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이제 올라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국지전, 소위 그 이제 11월라고 하죠. 내전적인 그런 성격에서 국제전으로 이제 전쟁의 성격이 변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5일, 전쟁의 물줄기가 바꾼 날이다. 왜냐하면은 바로, 저렇게 전쟁의 성격이 바뀌면서, 미군하고 국군하고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압록강 건너편에 있던 중공군이 이제 개입을 이제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물줄기가 바뀐 거예요. 아까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 남한과 북한 단독 그 내전 성격이 아니고, 완전히 이제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같이 싸우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어버린 거죠. 사실 6.25, 6월 25일 날 남침할 때는 소련이 뒤에 사주를 했지만, 소련군이 직접적인 그런 그 이제 참전한 그런 형태가 아니었는데, 이 그 38선을 돌파해갖고 올라가면서부터 그다음부터 벌어지는 전쟁의 양상은 이제, 중공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전쟁의 물줄기도 바뀌었지만 성격도 크게 바뀐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중공군의 개입이 된 게 바로 10월 25일, 1950년 10월 25일이 되겠습니다. 1950년 10월 25일. 이날은 한반도 전쟁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뀐 날로 이제 기록이 나라는 얘기죠. 북의 침공으로 시작된 내전 전쟁의 그 성격이 국제전으로 비화가 됩니다.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이 땅에 와서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그 1895년에 있었던 청일전쟁이 그랬죠. 한반도에 들어와서 중국군하고 청나라 군대하고 일본군하고 그 이제 전쟁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예요. 뭐 성격은 다르겠지만 그런 형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김정은 TV 날짜 이야기에서는 어, 그 당시에 이제 북진 통일 이제 이런 의미에서 밀고 올라가던 그 어떤 전세를 뒤흔들어 버린 중공군의 개입이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6.25 전쟁이 발발을 하죠. 일제히 그, 그 이제 대포로 포격을 하면서 이제 전차를 앞세워갖고 밀고 내려옵니다. 이제 보병부대가 북한군 이제 북한군 요즘은 북한군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북괴군이라고 했죠. 북한 괴뢰군에서 줄여 북괴군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이제 남진을 이제 하다 보니까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점령이 됐어요. 그 이전에 38선 인근에서 지키고 있던 국군이 뭐 도저히 그 뭐 무기도 형편없고 그다음에 전력도 뭐 완전히 저쪽은 그냥 훈련이 많이 된 그 정예화된 그런 부대로 탱크를 밀고 내려다 보니까 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폭탄을 쥐고서 탱크 쪽으로 뛰어들어가서 같이 이제 이 전사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밀려갖고 3일 만에 서울이 이제 그 북해 수중에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파죽지세로 또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이제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이제 내려오죠. 그러니까 대구 그쪽 그 낙동강을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호남 그다음에 그 낙동강 그 이북 그쪽은 전부 이제 북괴군이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 밀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건 허리를 끊자. 왜냐면 병참선이 길어지면은 그 뒤에서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전쟁을 하는데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자르자. 허리를 어디를 자를 건가? 원산을 자를까? 인천을 자를까? 궁산을 자를까? 막 고민하다가 인천을 선택한 겁니다. 인천이 조종환만의 차가 뭐 굉장히 그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 그런 그 조종환만의 차가 심한 쪽으로 상륙을 하겠느냐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허를 찌른 거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자,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으로
이제 하고 9월 28일 날 서울 수복하면서 보니까 전세가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던 북괴군들은 야 철수하라 그래갖고 뭐 계속 철수를 하고 뭔 철수를 못한 그 북괴군이 이제 산속으로 숨겨들어가 그게 빨치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남부군인이 뭐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건 빨치산이에요. 빨갱이들입니다. 그게 그 남아있던. 자, 하여튼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시작을 했고 10월 중순에는 평양을 점령을 하고 압록강 인근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초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서 이제 이걸 이승만 대통령께 갖다 드린다 해갖고서 이제 뭐 참 뭐 그걸 뭐 대통령한테 갖다 줘서가 아니고 그냥 감격적인 거죠. 곧 전쟁이 끝날 것 같았잖아요. 계속 그 올라가서 그 어, 국경까지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국경선 넘어서 그 중공이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거 코앞에까지 이제 미군이 와? 야 이거는 내가 우리가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이건 중국에 대한 그때 난 이제 중공이죠. 중공에 대한 그 이건 심각한 안보 위협이야. 이렇게 이제 중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안 돼. 우리가 결정을 하자. 개입을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는 이제 모택동이죠. 마오쩌둥입니다. 미군의 북진을 좌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소련의 그 이제 요시프 스탈린 또한 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입하는 걸 결국 지지를 한 거죠 뒤에. 그래서 마오쩌둥은 1950년 10월 초에 비밀리에 참전을 결정을 하고 병력을 압록강으로 이동을 이제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그 병력을 중국 인민지원군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게 국제사회에서 이제 비난을 받을 수가 있죠.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민지원군 자기네들은 그냥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이 전쟁을 도맡아하는 거 아니다. 이제 이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일성의 북한이 이제 전면에 그 이제 내세우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그 포장을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1950년 10월 25일 오늘 함경남도와 자강도 경계 부근에서 청천강 상류 지역에서 중공군이 첫 교전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교전을 벌린 이 날을 어, 중공군이 개입한 날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표를 안 냈던 거죠.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처음 이제 조우를 해갖고 교전을 벌린 게 바로 오늘이 되겠어요. 압록강을 넘어온 거는 1950년 10월 14일이다. 그러니까 한 열흘 동안, 열하루 동안 이제 이렇게 숨 죽이고 있다가 이게 함경남도, 자강도 경계 부근에서 이제 어, 진중이던 국군하고 이제 유엔군 부대하고 이제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이제 중공군의 상대가 바로 국군 1사단하고 유엔군의 1부 부대였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때 이걸 위해서 많은 그 이제 미군들이 이제 어, 북한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왜 그때 당시 그렇게 그 결정을 했는지 몰라요. 주력 부대를 양쪽으로 나눠갖고 왼쪽으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그 이제 원산 이쪽으로 올라가는 이제 부대가 상당히 깊숙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장진호 이 개마고원까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겨울이라는 게 거지. 개마고원의 그 추위를 갖다가 미군들이 그때 당시 오판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춥겠느냐 이랬는데 엄청났죠 추위가. 그래서 제가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도 그때 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중공군은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이제 부딪히는 게 아니고 기습과 매복 전술을 이제 사용하고 숨어 있다가 야간에 이제 움직인다든가 낮에는 비행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질 못하고 비행기 폭격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병력 규모도 숨긴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대처하는 유엔군하고 국군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유엔군은 그냥 북해군 잔여 병력이 이제 반격을 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5만 명 정도의 중공군이 이미 국경을 넘어 있는 상태였죠. 11월로 접어들면서 이제 중공군의 규모가 30만 명 이상으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인해. 그러니까 사람이 바닷물 같이 밀려온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그냥 기관총으로 쏘고 해도 이게 막 밀려오니까 이제 보다 날은 추워지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습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후방을 막 차단당하고 보급로가 끊어지니까 보급로가 끊어지면 전쟁을 못 하죠. 뭐 먹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실탄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완전히 포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천강 전투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진호 전투에서 유엔군이 이제 완전히 여기서 미군이죠. 대부분 미군이니까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고 결국은 후퇴 하다 보니까 서울을 다시 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게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빅토리호를 이제 타고서 한 10만 명의 피난민이 같이 내려오죠. 장비 다 버리고. 그래서 이제
부산의 국제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다시 내주고 38선 이남으로 또 다시 밀려나는데 이게 일사후퇴예요. 51년 1월 4일 날 서울을 내주니까 일사후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공군의 개입은 전쟁의 성격을 단순한 남북 내전이 아니고 국제전, 완전히 대리전, 국제전이 됐잖아요. 중공군도 외국군 되지, 유엔군도 외국군 되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성격이 바뀌는 대리전이 된, 국제 대리전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중공군 개입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참전은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줬죠. 중국은 신생 공산 진영의 핵심 세력이다. 라는 사실을 과시한 거예요. 아, 중국을 만만히 가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때 당시에 중국은 정말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미국 역시 한반도 전쟁이 더 이상 지역 분쟁이 아니다. 이건 소련하고 중공하고 이 주도하는 공산 진영과 이 자유 진영이 충돌이라는 걸 이제 절감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미국의 그 아시아 방위 전략이 강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쪽도 이 소련이 이제 우위성국을 만들면서 자꾸 서방 쪽에 이제 기웃기웃하니까 이거 자꾸 그 부동항을 차선 담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에는 나토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한미 방위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한일 또 한일은 미일 그 방위 조약이 이제 이게 체결이 되는 거죠. 예, 어, 미국이 강대국하고 이렇게 그 서로 방위 조약을 했는데 사실 약소국하고는 방위 조약 잘 안 맺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주 약소국인데도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그게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하여튼 1950년 10월 25일, 10월 25일 날 그, 그 전쟁의 그 물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면서 한반도 전쟁이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하면서 이제 장기화가 됐죠. 그리고 휴전선이 이제 38선 부근에서 고착화돼서 이제 고지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지전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정말 그 하루에도 하룻밤에도 몇 번씩 서로 뺏겼다 이걸 반복하는 그런 아주 참혹한 고지전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이날을 항미 원조 전쟁 참전 기념일이라고 이제 기린다고 합니다. 이 항미 원조는 미국에 대항을 하고 원조 조선을 그러니까 북한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항미 원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또 북한이나 그다음에 중국 쪽 용어죠. 자, 어찌됐든 이날은 우리에게 한반도 전쟁이 이제 냉전이 한가운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역사의 분기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냉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분단이 이제 되는데 벌써 지금 2025년이고 1945년에 분단이 됐기 때문에 80년이 되죠. 올해 분단 80년입니다. 예, 이상 김영로 TV의 그 날짜 이야기에서는 오늘 1950년 10월 25일 중국의 개입의 날로 6.25 전쟁에서 중국이 개입한 날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갖다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념적인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되죠. 민간 진영과 자유진영. 엄청난 그 이제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은 실질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대립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콜드와 냉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공군의 개인 문제를 놓고서 트루먼 대통령하고 메가더 사령관하고 상당히 그 관점의 차이가 이제 있었다고 하네요.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을 좀 확전시키지 말고 끝내자 이런 그 생각이었고 메가더 사령관은 중공은 뭐 그렇게 큰 위협이 안 되니까 뭐 원자 폭탄을 더 터트리더라도 이 전쟁을 우리가 빨리 그런 식으로 끝내야 된다 해갖고서 중공군이 개입을 했는데도 메가더 장군이 이제 그렇게 어, 크게 그렇게 개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메가더 장군의 오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메가더 장군은 해임이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서 이제 리즈웨이 장군이 이제 그 후임을 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치전 이게 지속이 되고 지루한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게 결국은 어, 휴전 협정에 의해서 이제 그 1953년 7월 27일이죠. 휴전이 됩니다. 정전이죠, 정전. 정전 협정이 되면 우리는 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용어상으로는 정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독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또 이 동해상에 써 있는 외로운 섬 하나. 거센 바람이 불어오지만은 간밤에 잘 잤느냐 하고 이렇게 독도 아리상에서 이제 우리가 물어보죠. 뭐 여전히 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동쪽 제일 이제
끝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도 이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실효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불거지지 않게끔 그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역사적으로 그게 한국 땅이다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뺏기게 되는 게 사실은 국제 정치거든요.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가면서 절대로 땅 한 치라도 뺏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에서 바라다보는 오늘의 날짜 이야기, 중공군 개입과 독도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